안녕하세요. 제스퍼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마라톤 훈련의 기본기입니다. 제가 처음 러닝을 시작했을 때 마라톤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뭐 인터벌, 템포, 그거는 또 뭐고, 뭐 롱런, LSD, 이지러닝도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비록 달린 게 1년 조금 넘긴 했지만, 그래도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마라톤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또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공통적인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달리기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러닝과 훈련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롱런, 장거리 훈련이죠. 그리고 이지러닝은 또 다른 말로 뭐 조깅, 가벼운 달리기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피드 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거리 훈련, 롱런. 이게 아마 마라톤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마라톤은 42.2km라는 굉장한 거리의 레이스고, 근데 그 거리를 안전하게 잘 완주하려면은 그만큼 체력도 필요하고 해서 아마 장거리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장거리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완전 초보들은 그냥 장거리 훈련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처음부터 최대한 오래 뛰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달리기를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마라톤을 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그게 점점 장거리 훈련이 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쌓였다는 가정하에 마라톤 훈련에 있어서 장거리 훈련은 아마 제가 알아본 결과 보통 한 28km에서 35km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도가 빠르고 마라톤 많이 뛴 분들은 35km 넘게 뛰는 분들도 종종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28km에서 35km 사이로 뛰려고 노력 중이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못했는데 이제 지금 제 체력이 조금 더 좋아져 가지고 장거리 훈련할 때 중간중간씩 마라톤 페이스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마라톤 페이스는 이제 다음 대회에 있어서 목표 마라톤 페이스죠. 장거리 훈련 때 목표 마라톤 페이스대로 달리지 못하면은 아마도 마라톤 대회 당일날 그 페이스를 유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장거리 훈련하면서 이제 그 마라톤 페이스로 섞어가면서 해주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마라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로 치면은 다시 말해서 한 28km에서 35km 정도 달리는데, 느리신 분들은 이게 좀 애매하지만 35km까지는 진짜 무리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말로는 장거리 훈련할 때 3시간 넘어가면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3시간 이상 달리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3시간 이상 달리게 되면은 이제 부상 당할 확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몸에 무리가 많이 가가지고 회복도 늦어지기 때문에 다음 훈련에 지장이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장거리 훈련 요약하자면은 시간으로 치면은 보통 3시간까지, 거리로는
보통 28km에서 35km 사이. 근데 거리는 이제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좀 더 길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보통 장거리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일 스케줄 때문에 장거리 훈련을 주말에 하루 잡아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라톤의 훈련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훈련은 이지러닝입니다. 이지러닝, 가벼운 조깅, 그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러닝의 핵심은 진짜 쉬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제 가볍게 조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세대에 막 소셜미디어, SNS 그런 게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빠르게 달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벼운 조깅 해야 되는데 빠르게 달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선 가볍게 조깅함으로써 기초 체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무리했다가 부상당하면은 또 실력이 부상 회복하는 중에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가벼운 러닝을 빠르게 뛰게 되면은 이제 다음 훈련할 때 또 지장이 가겠죠. 몸이 그만큼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천천히 달려야 된다. 그 이유는 천천히 달리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다음 훈련 때 더 빡세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가벼운 러닝의 페이스는 뭐냐? 라고 궁금하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심박수나 페이스는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대신 뛸 때 아주 편안한 페이스 혹은 대화 가능한 페이스로 뛰려고 합니다. 근데 숫자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존2 러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뛰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이제 마라톤 페이스 차트 같은 게 있거든요. 마라톤을 이 정도 뛰고 싶으면은 마라톤 페이스는 뭔지, 혹은 인터벌 페이스는 뭔지, 그리고 이지러닝 아니면 조깅 페이스가 뭔지 대충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뛰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지러닝의 핵심 포인트는 기초 체력을 더 잘 쌓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잘 회복하면서 다음 트레이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 훈련 아니면은 장거리 훈련 안 하는 날에는 무조건 이지러닝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스피드 훈련이겠죠. 스피드 훈련이 제가 처음 러닝 시작할 때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훈련이 너무 뭔가 다양하고 너무 뭔가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스피드 훈련할 때 페이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금 두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피드 훈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인터벌, 그리고 템포,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프로그레션, 또 다른 말로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필 훈련도 있고. 근데 무엇이 됐든 스피드 훈련의 공통점은 힘들고 숨이 찹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터벌 대충 얘기하자면은, 보통 거리는 800m에서 1600m 그냥 반복적으로 달리는 거죠.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레피티션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거리가 길면은 레피티션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레피티션 사이사이에 이제 짧은 휴식을 가지면서 하는 게 인터벌 훈련입니다. 그 짧은 휴식을 어떤 분들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 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리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 400m 정도 천천히 회복하면서 달리다가 다시 인터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 훈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확실한 웜업과 쿨다운이 중요합니다. 웜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빨리 뛰게 되면은 또 몸이 놀래가지고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을 최대한 빨리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상을 최대한 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인터벌은 대충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훈련은 템포 훈련이 있습니다. 템포 훈련의 목표는 그 몸에 젖산 역치라고 있는데, 그 젖산 역치를 향상시켜주는 이제 그런 훈련입니다. 보통 템포 훈련의 페이스는 힘들지만 편안한 페이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랑 비슷하게 도대체 힘들지만 편안한 페이스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뛰면서 알아낼 수도 있지만, 근데 대략 그 페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면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페이스 차트를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나올 겁니다. 그럼 대략 한 이 정도 뛰면 되겠구나 하는 선에서 템포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템포 훈련이 아마 마라톤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가장 좋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마라톤 페이스가 젖산 역치 정도의 페이스라고 들어가지고 템포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라톤 시간 단축시키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피드 훈련을 그냥 빨리 대충 얘기하자면은 프로그레션 빌드업 훈련이 있죠. 뭐 이것도 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은 그냥 1km씩 속도를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어필 훈련은 뭐 뻔한 이야기죠. 그냥 언덕을 빠르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물론 숨도 많이 차긴 차겠지만 다리 근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이 영상 만든 이유는, 제가 처음 마라톤 훈련 들어갔을 때 너무 뭔가 많아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은 딱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장거리 훈련, 하나는 이지러닝, 그리고 스피드 훈련. 그리고 이걸 말하는 걸 까먹을 뻔했는데, 저는 스피드 훈련을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최근에 했던 장거리 훈련에서 그 마라톤 페이스대로 조금 뛰었으면은 그 다음 주는 스피드 훈련을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고, 몸 컨디션이 괜찮다 싶으면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라톤 훈련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라톤을 확실하게 잘 훈련하려면은 코치랑 같이 훈련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근데 뭐 낯가림이 심하거나 코치랑 같이 훈련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대충 이렇게 장거리 훈련 한 번, 스피드 훈련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가벼운 조깅으로 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라톤 훈련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마라톤 훈련이 생각보다 단순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언젠간 마라톤도 완주하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구리 조깅 끝내고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해피 러닝 바이.